사람과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전부 다닐 수 있어서 이게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영종도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릴 거고요. 노을 선셋도 보고 소금빵도 먹고 바닷가에서 커피 한 잔도 하고 조망대 올라가서 뷰 구경도 하고 청라 지역에서 제가 제3연육국 공사 현장을 담은 사진이고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건축이 되고 있어서 여러 시설들, 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시설들이 지금 꾸준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결코 손해볼 일이 없고, 1, 2, 3블록 중에 1블록의 전체적인 것들이 대충 마무리됐으면 이제 2블록 공항, 국제공항 블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영종도에 지금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 있는 공항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측면에서 환승, 화물이라든가 여객에 있어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국제인천공항, 영종도 국제공항의 어떤 공사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영종도 섬이 간척 개발된 게 이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6년도에 구체적으로 이제 여객 터미널 기공식이 열렸고요. 그래서 영종도의 이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뭐 요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영종도 국제공항의 국제적인 순위, 위상이 상당히 높다. 뭐 1, 2, 3, 4, 5, 6위 안에 들어가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역량과 시설과 의미,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해외에서도 많은 공항들이 이런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사이즈를 갖추기 위해서 계속 활주로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고, 영종도도 계속 현장 진행형으로 활주로 확장 공사 계획들이 좀 잡혀 있죠. 그래서 항공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쭉 뽑아봤더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항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거기 때문에 공항에서 이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항공기를 얼마나 많이 수용할 수 있으며 여객 운송 능력, 화물 운송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것에 맞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도록 영종도가 계속 확장하고 있고 시설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1, 제2, 제3 거쳐서 이제 제4 활주로와 제5활주로까지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쪽을 앞으로 제5활주로로 하기로 했고요.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기에 왼쪽에 제4활주로 공사와 제5활주로가 함으로써 활주로가 5개인 국제공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은 한 2-3개 정도 갖추는 것들, 조금 더 국제적으로 역량을 키울 거면 4개 정도의 활주로를 갖추는 게 보통이고, 한국은 좀 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계속 활주로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5활주로까지 지금 확장 계획이 있고요. 여객 터미널도 제1터미널, 제2터미널이 지금 한창 공사와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제5활주로와 맞물려서 이제 제3여객 터미널까지 갖추는 것,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빨간색이 이제 그 관련된 시설과 편의시설, 뭐 주거시설, 상업시설들을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들을 또 같이 갖추는 공사들도 세부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활주로의 개수, 터미널의 개수, 그 다음에 활주로의 길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요구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국제 규격의 이상급, 뭐 5,000m 활주로의 길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고 무거운 화물이 운송되려면 5,000m 이상급의 활주로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설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종도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확장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화가 됨으로써 수요 대비로 내부적인 인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제3터미널까지 확장됨으로써 내부의 인력들이 확충이 되면 영종도 안에 주거 수요라든가 원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 같고요. 동반적으로 상권들도 좀 더 현재보다는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영종도가 과거에 비해서 좀 미래의 안정화나 발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 이런 것들을 투자적인 포인트에서
작고 싸게 잡을 수 있으면 크게 손해볼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적으로 볼 때. 요게 이제 제2터미널을 1, 2 보시면 이제 양쪽으로 날개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요 공사가 현재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1터미널에서 제2터미널, 제2터미널도 반만 현재 진행 중이었다면 나머지 부분들까지 확장하는 제2터미널 완성 부분과 미래에는 이제 제3터미널까지 이렇게 잡혀 있다. 그래서 이 국제공항 블록의 2블록 같은 경우에는 제2터미널의 확장, 그 다음에 제3터미널의 예정, 그 다음에 제5 활주로까지 예정이 돼 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배후의 위락단지가 또 조성이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항 주변의 시설들도 같이 좀 들어섬으로써 환승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층들이 불편함이 없이 장시간 머무를 수 있는 시설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인스파이어, 그 배후 위락단지 중에 하나인 인스파이어가 지금 현재 완성돼 있어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같은 복합 레저 단지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1단계 지금 완성이 됐고 2단계가 지금 진행이 예정이 돼 있다. 영종도가 살 길 중에 하나는 이 제2블록에 들어와 있는 위락단지와 공항 활주로, 터미널 이런 것들의 시설들이 얼마나 빨리,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완성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좀 좌우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블록, 1블록의 영종도시 블록, 2블록의 국제공항 블록, 3블록의 용유도 블록입니다. 3블록의 용유도 블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을왕리 해수욕장 배 타고 들어가서 버스 타고 한참 가는 을왕리 해수욕장 뭐 놀러도 많이 갔고요. 물놀이도 갔고 MT도 많이 갔던 아주 추억 어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블록은 아직도 그 원도시 예전의 용유도 모습을 그대로 로컬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인천이라든가 이 내륙에서 관광 차원에서 가는 쪽이 이 용유도 블록의 3블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저, 휴양, 복합 이런 것들이 로컬에 좀 묻어있는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여기서 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3연육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3년에 제1연육교, 제2연육교, 제3연육교에 관련된 것들이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더라고요. 벌써 30년 전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보이시죠? 1, 2, 3. 그래서 연육교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연육교라 그러고, 그래서 연도교는 이제 섬과 섬을 뭐 연결하는 것들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3연육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년 전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거다. 이렇게 자료를 찾았고, 그래서 제1연육교부터 보면 굉장히 길죠. 4몇 킬로, 4.4km, 95년부터 20년에 해서 현재 인천공항을 가는 가장 메인 도로 다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게 송도, 신도시 쪽에서 영종도로 연결되는 세계적인 다리, 그다음에 한국의 뭐 교각 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굉장히 그 첨단 다리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길이도 어마어마합니다. 21km가 넘는. 그래서 05년, 09년에 인천대교가 완성됨으로써 위쪽으로 서울 도심에서 접근하는 분들과 송도에서 인천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2연육교까지 현재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요것과 관련된 통행 자료를 뽑아보니까 꾸준히 이용객들은 증가하고 있어서 영종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 제3연육교가 이어서 건설됨으로써 영종도의 접근성이 한결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연육교는 발표를 몇 년 전에 했고요. 요게 노선도 보시면 청라에서 영종도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청라에서 영종도로 이어지는 다리다. 제가 이렇게 연결되는 다리의 접점을 서울까지 이렇게 봤더니 제가 그 지하화로 국회대로를 설명드렸었는데 그 여의도의 국회대로하고 연결되고요. 인천의 여러 가지 편리성들의 접근성을 한결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인천을 가로질러서 서울에서 영종도까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다리가 제3연육교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외곽으로 제일 인천공항 쪽이나 송도 쪽은 외곽을 통해서 서울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센터에서 여의도 영등포를 가로지르고 바로 영종도로 이어질 수 있는 국회대로를 통해서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제3연육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접근성, 인천에서의 접근성, 청라 신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제3연육교가 가장 좋고 탁월하기 때문에 이 이용 빈도나 기본적인 활성화가 1과 2와는 좀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20년에 이제 제3연육교 공사가 착공을 했고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이게 지금 제가 그린 거거든요. 제3연육교가 제1연육교, 제2연육교와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망대 시설이라고 지금 요게 제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제가 그린 거예요. 전망대 시설이 들어갑니다. 요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계 유일은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높은 전망대라서 최고다 이 뜻입니다. 세계 유일이.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전망대 시설이 들어갑니다. 뭐 120 정도가 현재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180, 주탑이 지금 180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0m의 전망대가 제3연육교에 들어서게 설계가 됐고요. 관련된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행의 목적, 단순하게 제1, 제2처럼 통행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현대에 맞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리, 복합용의 다리가 지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에 볼 수 없는 기존의 국제적으로도 케이스가 드문 사례로 제3연육교는 조금 완성이 되면서 이게 파장이라든가 효과가 영종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이제 인천시에서 굉장히 많은 홍보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엣지워크, 짚라인, 하늘자전거 같은 레저 시설까지도 다리에 좀 넣었으면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해상 전망대를 비롯한 해상 놀이 시설, 그러니까 전망대, 높은 전망대에서 즐길 수 있는 뭐 걷고 짚라인 같은 것들 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하늘 자전거 같은 것들의 시설을 이게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굉장히 풍속이 세고 안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강한 의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조감도상으로 보면 보이시죠? 전망대와 옥상에서 여러 가지 조망을 할 수 있는 이 180 높이에서 영종도와 인천 앞바다와 인천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탑이 들어서면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뷰, 오션 뷰와 조망 뷰가 요즘에 가장 핫한 중에 가장 핫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드는 시설들이 이런 전망대 뷰 시설들이 아니겠습니까? 뭐 부산의 롯데타워도 이런 그 조망 뷰를 위해서 만들어져 관광객들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 조망 뷰를 만드는 게 부산의 롯데타워이듯이 영종도의 180짜리 다리 위에 그것도 다리 위라는 거죠. 타워가 아닌 다리 위에 조망 시설들 같이 넣는다는 건 상당하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탑 상부에 180짜리 상부에 요런 시설을 넣고 야간과 낮에 이제 나눠서 조감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 이렇게 얼마나 멋집니까? 굉장히 멋지죠. 이게 양쪽 주탑에 들어갈련지 한쪽 주탑에 들어갈련지는 모르나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양쪽으로 해놨지만 한쪽에 막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종도 쪽에서 가까운 곳에 조망대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아까 짚라인을 비롯한 엣지워크, 하늘 스카이 뭐 이런 시설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예상 조감도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런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전상에 굉장히 태풍 하나 다니면 이쪽이 어마어마한 강속과 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저 시설이 안전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을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인천시에도 확정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추진해보겠다는 의지와 추진의 의사만 피력하고 현재는 조망탑과 조망대 요 정도는 확정이고 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입니다. 하지만 들어오면은 뭐 굉장히 대박일 거고요.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해외 관광객들도 넘쳐나겠죠. 인천, 그러니까 서울을 오신 분들이 이 시설을 빼놓고 갈 리가 없고 전국의 많은 분들이 여기를 아마 성지순례하듯이 다녀가지 않을까. 그러면 영종도의 관광상품 상권, 그다음에 숙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침체돼 있거나 수요가 없는 곳에 새로운 온기가 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주탑 상부에 있다면 주탑 하부에도 요 시설은 현재 지금 제가 현장 사진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거의 마무리가 돼가던데, 그래서 서해랑 쉼터하고 서해랑 길을, 그래서 바다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고 하늘에서 스카이 공간에서 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그러니까 위아래 전부 관광 상품화하는 것들이 이 제3연육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버스, 투어버스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로 180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관광형의 다리, 복합 레저형, 그러니까 영종도가 복합 레저 도시라면, 복합 레저 섬이라면 그것에 맞는 형태의 다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첨단 시설들을 이용해서 관광객들과 이용객들한테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는, 현재 반포대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믹서해서 같이 이제 참고해서 만들어진 것들 같아요. 그래서 빛과 조망, 여러분들이 보시는 현재 부산 우리 한강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믹서해 놓은 듯한 다리, 그다음에 뭐 관광지에 있는 것들도 뭐 짚라인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관람차가 전부 가능한 것으로 이제 통행이, 섬 내부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하고 섬 외부 사람들은 유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사람,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그러니까 관광용의 레저 복합 관광용 다리이기 때문에 사람과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전부 다닐 수 있어서, 이게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영종도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요가 몰릴 거고요. 왜 자전거 타고 요즘에 대세,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이런 것들에 그 시니어 세대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한강, 그다음에 주변 시외곽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이걸 영종도로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노을 선셋도 보고 소금빵도 먹고 바닷가에서 커피 한 잔도 하고, 그다음에 조망대 올라가서 뷰 구경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교각 하부에 전망대도 만들고 바닷길도 만들고 전망대도 있고, 그런 시설을 자동차로만 가는 게 아니라 관광 관람차도 되고 사람과 자전거, 오토바이도 된다, 이렇게 보면 이게 완성이 지금 25년 말로 돼 있고, 그 이전에 조기 완공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25년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채 얼마 남지 않은 완성된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메인 탑들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의 진행을 체감하시면서 미래 영종도 변화가 결코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년도 제3연육교 관련 예산들을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꾸준히 지금 반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25년도 예산도 제가 살펴볼 건데 아마 자치단체 선거 전에 마무리해서 다음 자치선거에 이런 것들에 굉장히 현 시장에 치적으로 홍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진행이라든가 앞으로의 여부는 크게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청라 지역에서 제가 제3연육교 공사 현장을 담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요게 영종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개발 호재를 볼 때는 꼼꼼하게 좀 크로스 체크하는 편이기 때문에 담아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바다에서 한참 공사 중인 현장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래서 제3연육교의 효과를 보면 지금 인스파이어 아레나, 그러니까 인스파이어 복합 레저는 뭐 카지노는 외국인들밖에 이용할 수 없고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쇼핑, 놀이, 숙박시설, 그다음에 아레나 시설이지 않습니까? 15,000객석의 아레나 시설이 세계적인 그룹들, 한국의 유수의 가수들 그룹들이 여기서 공연을 하더라도 접근성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근데 제3연육교가 들어옴으로써 좀 더 한결 가벼워지고 편해져. 왜? 바로 도심에서 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가 건설되고, 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형의 조망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일석다조의 효과로 영종도로 방문할 수 있는 거, 아레나도 왔다가 영종도도 체험하고 관광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용유도 블럭, 특히
용유도 블럭의 을왕리 해수욕장부터 소금빵 여기 다 용유도에 있습니다. 제3연육교 건너와서 바로 아래에 구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배터가 현재 시점으로 제3연육교가 연결되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지역 상권을 꼽으라면 전 구배터를 꼽고 싶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계십시오. 제가 추후에 나중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된다면 비포 애프터로 제3연육교 이후의 효과, 제3연육교 이전의 것을 좀 비교해 드릴 건데, 제가 보기엔 제3연육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 구배터로 보고 싶고요. 구배터의 확장과 활성화가 현재보다 굉장히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무의도 쪽으로 넘어가는, 무의도 쪽도 지금 다리로 연도교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레저 캠핑의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는 끊임없이 영종도 메인 주변으로의 섬의 연결성을 갖고 지금도 연결되는 다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도 쪽은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의도 쪽의 그 캠핑 레저 수요도 조금 기대해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장 사진들 제가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을왕리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여기 을왕리 해수욕장이 굉장히 유명한 데고요. 그 다음에 영종도 왕상 해수욕장에 요게 주말에 잠은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즐기러, 그러니까 인천에서 즐기러 이쪽을 넘어온다는 거죠. 왜? 송도 신도시에서 연결된 다리로 넘어오면 바로 왕산해수욕장, 을왕리해수욕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용유도 블럭의 로컬 도시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고요. 갯벌 체험 시설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복합 시설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3연육교가 연결되면 더 많은 증대 효과, 많은 분들이 더 유입이 됨으로써 용유도 쪽의 상승 효과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활발하게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용유도 쪽에 보면 정말 하루가 다르게 건축이 되고 있어서 여러 시설들, 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시설들이 지금 꾸준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투자적, 건축적 투자로도 접근하기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쪽에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결코 손해볼 일이 없고 몇 년 뒤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해줄 수 있는 투자처이자 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제가 이제 커피숍에서 담아본 사진인데 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조망할 수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에 이런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경운기 시설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이 용유도 쪽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운치 같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제가 이곳을 즐기면서 찍은 사진이지만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 영종도의 그 외 개발 효과 정말 많거든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진행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용유도 쪽에도 지금 바다 해안을 끼고 조금 규모 있는 시설들의 개발이 예정돼 있는 한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경제자유도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경제자유도시하고 상관없는 관광형의 것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맞물려서 개발해 보려고 하지만 경제자유청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컬의 개발도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서 나머지의 개발과 변화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다. 그다음에 효과도 있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인천의 개발 효과는 인스파이어 아레나, 영종도의 제3연육교가 들어서는 부분들, 그 관광 수요, 전망대 뷰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고요. 악재와 호재를 좀 여기는 선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영종도를 분석해드린 이유가 많은 개발 효과, 그 다음 많은 개발 효과의 긍정적인 것들만 부각되는 게 지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를 잘 모르는데 무조건 된다고만 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만 하지, 이것이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후의 효과는 진짜로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치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조금 부족한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종도 케이스를 가지고 스터디를 해봐도 좋으실 것 같고요. 투자 스터디죠. 선별 효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왜 GTX도 실제로 오픈 전과 오픈 이후 이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적인 스러운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듯이 개발 효과를
고지고대로 믿기보다는 진짜로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비슷한 케이스들을 찾아보면서 정도에 대해서 인식이 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들이 부동산 투자자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이런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겠죠. 그 중에 좋은 지역, 내 금액과 내 방향과 맞는 지역을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들을 권유하고 싶고요. 당장 말씀드린 것처럼 제3년 육교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처도 조금 알아보시는 것들,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인다. 효과가 좀 더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다. 많은 개발 호재가 있지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안 되고 진품과 가품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별력을 갖고 선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렸고요. 이 내용을 참고로 한 번쯤 영종도를 방문해 보기를 권유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좀 공부와 다양한 것들을 누려보십시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영종도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